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단원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죠. 거기서 우리 빅데이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하는, 그쵸?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기계학습의 어떤 특수한 분야를 갖다 우리는 딥러닝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와 같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인공지능 학문의 한 분야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우리 빅데이터 머신러닝에서 머신러닝의 종류는 우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원슈퍼바이즈드 러닝 또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학습, 어떤 목표 변수, 결과 변수가 있는 걸 가지고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서, 그치? 어떤 훈련된 그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값이나 새로운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 있다 그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어떤 분류할 수 있는, 그치? 분류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이런 걸 할 때 쓰는 것이 우리 원슈퍼바이즈드 러닝, 자율학습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가 올바르면 보상을 줘서 올바르게 만들고, 올바르지 않으면은 벌을 줘서 올바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 갖다 우리는, 그치? 강화학습 그러는데, 이 강화학습은 대부분의 게임이라든가, 그쵸? 어떤 그 게임 이론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적의 원리를 찾는다든가, 이런 어떤 원리, 어떤 행위에 관련된 것들, 그런 거를 할 때 우리는 강화학습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의 모델링을 좀 이해하는 시간도 또 가졌습니다. 우리 머신러닝의 조그만 특수한 경우, 그쵸? 조금 발전된 모델이 우리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것은 뭔지, 이제 딥러닝은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의 은닉층에 뉴럴들이 이렇게 깊게 층으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 오늘날 각광을 받고, 그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치? 이세돌, 세계 최강의 바둑 왕이었었죠? 이세돌과, 그쵸? 알파고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과의 대국에서, 그쵸? 알파고가, 그치? 그때부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때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머신러닝 또 딥러닝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덧 우리 생활 속에 깊게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 가지 게임 분야라든가, 뭐 바둑 게임 분야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여러분 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로봇 기술이라든가 드론, 각종 의료라든가 투자 분석, 그쵸? 뭐 페이스, 그쵸? 얼굴 인식이라든가 화상 인식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또 자연어 분석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지난 단원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나눠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모양과 모습이 갖춰져 있는에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냐, 또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냐, 그쵸?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냐, 물론 이제 반정형한 데이터도 있죠. 그쵸? 이와 같이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과정을,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통계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하고 그쵸?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빅데이터 그러면은 다양성이잖아. 다양한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쵸? 빅데이터 하면은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은 겁니다. 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된 거는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치? 가치 있는 정보, 즉 인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거가 이제 큰 계기가 그치? 그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연설문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쵸? 재선의 성공, 2012년 재선의 성공까지 하고 그치?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미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캠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치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거도 치르고 이런 거에서 성공했다 해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가치와 그쵸? 어떤 유형 패턴과 그치?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개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개요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쵸?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들을 우리 이제 그 수집 방법이라든가 활용 방법에 따라서 좀 나눠보면 그 텍스트 마이닝 하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콘텐츠, 우리가 인터넷의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에는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거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쵸? 분석을 해서 그쵸? 가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웹 콘텐츠 마이닝 그런 것들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유세이지 마이닝이라고 해서 웹 사용, 우리가 웹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페이지를 어떤 링크를 거쳐서 어떻게 방문했고 그 페이지를 언제 누가 그쵸? 몇 시에 방문을 해서 그 페이지를 보고 또 다른 페이지를 어떻게 봤는지 이와 같이 우리 웹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와 페이지를 연결된 우리 정보의 조직 체계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전부 다 로그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을 분석하면 그쵸?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 어떤 것을 그 웹상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행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웹 그쵸? 사용 마이닝, 웹 유세이지 마이닝이라 그러죠. 이런 걸 이용해서 각종 우리 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행동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피니언 마이닝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신문기사라든가 여러분들 잡지 이런 쪽에 의견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쵸? 의견들, 답글, 의견들을 많이 쓰는데 이 의견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쵸? 여론의 추이라든가 그쵸? 어떤 그 감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오피니언 마이닝 또는 그쵸? 감성 마이닝, 감성 분석, 센티멘털 어널리시스 이런 말도 하고요. 그쵸?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것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 마이닝 우리가 SNS라고 그러잖아. 그쵸? SNS 그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요즘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SNS 서비스가 그쵸?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카카오톡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SNS 서비스잖아요. 그쵸? 뭐 트위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소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 쪽에서 이번 단원에서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하려면 이 교과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자세히 배우시려면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세히 하지는 못하고 그치?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용어 정립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를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쵸? 이런 것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하는 방법이구나. 그치? 이거는 이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개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연구, 빅데이터의 연구 학문 분야잖아요. 한 분야예요. 한 과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쵸?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되는 한 과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 이렇게 쭉 개념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그치?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는 정형화된 데이터, 우리 엑셀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과 모습, 틀이 갖춰진 형태에서 그 틀에 맞는 데이터들이 쭉, 그쵸?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은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의 저장이나 표현 모습이 정형화, 형태가 정해진 데에 맞춰 데이터가, 그치? 기록되는 거지. 그걸 갖다 우리는 정형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치? 데이터의 종류는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 정형 데이터. 엑셀 같은데 우리는 정형 데이터잖아. 그죠?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 그쵸? 꼭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 방법을 이렇게 제공해서 데이터가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갖춰서 저장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틀에 딱 맞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장되어야 된다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서 타입이라든가, 그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치? 어떤 스키마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대로만 저장하라고 해서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좀 밑에도 있는데, 반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그쵸?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는 비정형 데이터도 있죠. 그쵸? 이거 스트럭처드 데이터도 있고, 세미 그러면 반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세미 그러면 반고 그러면, 이렇게 반원 그러면 세미라고 그러잖아요. 세미. 그쵸? 반정형 데이터.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단원 이전까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대부분의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치? 상황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상태를 알아낼까, 또는 예측한 그런 예측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 그치?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패턴과 어떤 상태, 어떤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쵸? 발견을 해서 그것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 비정형 데이터란, 원스트럭처드 데이터란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 데이터. 이걸 갖다 우리는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 데이터. 물론 문자도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그러죠.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와 달리 그림 같은 거, 그쵸? 영상, 그림은 크고 뭐 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 문서, 다큐멘트처럼 형태와 구조가 일정하지 않은 각종의 기록물들 있잖아. 이걸 갖다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다 그래.
되셨어요? 비정형 데이터, 각종 기록물들을 아시겠어요? 기록해 놓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 비정형 데이터의 첫 번째는 문서에 관련된, 문서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지.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음성이라든가 영상 데이터들. 그렇죠? 네 번째로는, 그치? 각종 기록한 로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로그 파일들. 로고를 갖다 이제, 로고를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데이터. 그쵸? 로그 데이터. 그치? 이런 것들이, 이런 등등,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문서라든가 이미지, 음성, 영상, 로그 파일,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이런 건 이제 빅데이터잖아. 다양성이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치? 가치를 만들어낼 건지, 이런 건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비정형 데이터에서 문서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글자나 표나 뭐 그림 같이 이렇게 PDF 파일, 뭐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 뭐 이메일, 뭐 게시판에 글 쓴 내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이 우리 다큐멘트, 문서라고 그러잖아. 다큐멘트. 그쵸? 어떤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쵸? 글의 집합. 그것 다 우리 다큐멘트, 문제라고 그러잖아. 문서라고 그러잖아. 그 문서에는 텍스트, 그쵸? 글자들이 텍스트 형태의 온라인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 하는 우리 카카오톡. 우리 이제 2학기 때 우리 카카오톡 뭐 단톡방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쵸? 연습을 해서 그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카카오톡 한 SNS 된 그 카카오톡 그 글자를 주거니 받거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그치?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카카오톡, 트위터. 트윗이라고 하는 건 참새가 우리는 참새 짹짹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참새 짹짹이라는 말 하는 거 트윗 한다 그래. 그치? 참새가 트윗 하듯이 우리 이렇게 트윗 하는 거, 트위터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쵸? 그쵸? 여러 뭐 저명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도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쓰고, 그쵸? 그 의견 쓴 것이 막 기사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미국의 이제 대통령도 뭐 있으면 트위터에다가 글을 쓰잖아. 그쵸? 이 트위터는, 그쵸? 트위터는 우리가 블로그인데 자기가 생각이나 내용들을 쓰는 건데, 이걸 갖다 이제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그러죠. 마이크로 그러면 뭐야? 마이크로 그러면 뭐야? 작다 이런 뜻이죠?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마크로죠. 마크로, 크다 이런 뜻이죠? 마이크로의 반대말은 마크로요. 마크로, 영어로. 그치?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그러죠. 블로그. 우리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블로그 쓰잖아. 긴 글자 같은 거 쓰잖아요.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블로그에다 쭉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 그치? 여러분들 어디 가서 회사 가서 면접하고 그럴 때 너 어떤 블로그 쓰냐? 어떤 SNS 이용하냐?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그럼 블로그 안 한다. SNS 안 한다 그러면, 그쵸? 요즘 학생 아니야. 그쵸? 구시대의 학생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나, 그쵸? SNS나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트위터라고 하는 건 2006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트위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트위터라는 것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트윗의 건수는 200만 건 막 이렇게 트윗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도 글자를 쓰는 거잖아요. 글자를 가지고 서로 의견 주고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 트위터를 가지면은, 그쵸? 그것도 문서라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그쵸? 2003년도에 만든 페이스북. 하버드 학생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페이스북이 오늘날의 SNS의 대명사가 됐죠. 여러분들 링크드인 아세요? 링크드인. 이건 뭐냐면 전문가들끼리의 의사면 의사, 정치가면 정치가, 그죠? 경제인이면 경제인, 전문가들끼리의 어떤 의사소통을, 트위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만 링크드인은 어떤 특정한 직업과 특정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그런 정보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링크드인이죠. 링크드인. 그쵸? 이거 지금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링크드인을 인수한 거죠. 그쵸? 등과 같은 소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소셜 미디어죠. 소셜은 사회잖아. 사회 활동에 관련된 매체들.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그쵸? 소셜 미디어. 그쵸? 미디어 그럼 매체죠. 소셜은 사회 활동을 하는, 그쵸? 미디어. 그렇죠?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채팅이라든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SMS 메시지, 심플 메시지, 그쵸? 시스템. 그래서 서비스, 그래서 SMS 있잖아, 우리. 카카오톡 말고 SMS 문자, 이메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있죠? 블로그 하고 있잖아.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들. 그쵸? 여러분들 게시판, 묻고 답하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헌 정보, PDF 파일 같은 거, 문헌 정보. 여러분들 의사들이 이게 환자를 진료를 하면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자로 쭉 남기잖아요. 의무 기록으로. 아시겠어요? 그쵸? 그런 의무 기록 같은 거. 뉴스 기사 등 엄청 많겠죠? 등 이런 텍스트로 이루어진 모든 글이, 그쵸? 문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죠? 인터넷 매체 속에서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 엄청 많죠? 그쵸? 그 다음에 각종 그림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은 뭐야?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서로 공유할 때 쓰잖아,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음성이나 영상 이런 거 많죠. 음악 파일, 유튜브, 그쵸? 영상 파일, 음성 파일 엄청 많잖아요? 등과 같은 동영상 전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영상들. 그쵸? 유튜브, 대표적인 유튜브죠. UCC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다가, 그쵸?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진 영상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채널을 개설을 해서, 그쵸?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에다 계속 올려줄 수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보고서, 그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죠? 그치? 나도 여러분들 계속 이거 촬영을 해서 내 채널, 유튜브 채널에다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서 학습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치? 유튜브 같은 데다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컨텐츠, 무비 클립을 갖다가 만들어서, 클립이라 그러나? 무비 클립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 그러죠.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그쵸?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디? 그쵸? 웹상에다가 올릴 수 있죠. 그걸 다 웹 2.0 이래죠. 그쵸? 웹 2.0 사용자 참여 웹 환경. 그게 우리 유튜브 같은 거, 그쵸? 그래서 UCC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만들어서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 이 책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쵸? UCC 만들어서 동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치? 이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공유하면 거기서 뷰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1000건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광고가 붙게 되고, 그치? 거기서 광고가 붙으면은, 그치? 그 광고 수입의 일정량을, 그치? 이 온 저자한테 이렇게 보내주죠. 입금해주죠. 그쵸? 아시겠어요? 1000건 이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좋아야지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아이템이 좋아야만이, 그쵸?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100만 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싸이월드가 아니고, 싸이잖아, 싸이. 그쵸? 싸이가 유명해진 건 뭐예요? 강남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 강남 스타일을, 그쵸? 유튜브에 동영상에 올려놨고 전 세계 사람들이 뷰가 1억 건, 20억 건 막 이래서, 그쵸? 확 유명하잖아. 아직까지도 어떤 지구촌의 어떤 구석에 있는 사람은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가 어떤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코리아보다 강남 스타일 그러면
아, 강남스타일 코리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유명해요. 그 외국에 가시면은 강남스타일. 지금 뭐 그 방탄소년인가 그런 거 같이 지금 그 한류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높여졌죠. 그렇죠? 코리안 웨이브 그래서 한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좋은 아이템 있으면 UCC를 통해서 동영상 하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보면 각종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죠? 동영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거기 다 돈이 붙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그 초등학생이나 이게 꿈꾸려면 UCC 블록 그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이 우리 음성이나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에 있는 음성이나 영상 같은 거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를 빅데이터에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하는 거 기록된 파일이에요. 웹 로고.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같은 거를 웹페이지를 이렇게 방문하면 거기에 다 방문 기록이 남아요. 언제 누가 어느 페이지를 방문했다. 그 방문한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로부터 그 페이지로 들어와서 방문을 했다. 이는 그치 여러분들이 그쵸 웹에 활동한 모든 사항들이 다 기록으로 그쵸 웹 서버에 기록으로 남아요. 그럼 그 서버를 가지고 어느 페이지를 많이 봤는지, 어느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어느 페이지로 왔는지, 언제 많이 그쵸 페이지를 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 차별화된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인터넷 검색, 인덱싱, 페이지 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어떤 페이지가 몇 번째 봤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이 광고 같은 거 붙잖아요. 네이버에. 그쵸? 그거 인덱스 뷰, 페이지 뷰가 이렇게 몇 번 봤다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어느 음식점이라든가 어느 회사가 네이버에다 광고를 하려면 그죠? 페이지 뷰에 따라서 광고비를 그 네이버한테 광고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뷰에 따라서. 몇 번 링크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뷰를 갖다 막 조작을 해갖고 막 범죄 행위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우리가 신문 기사 같은 거 다르면 신문 기사에서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이런 것들을 그쵸? 좋아요, 싫어요, 뭐 화가 나요, 뭐 이런 거 클릭하잖아. 그런 걸 막 조작을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있고 막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막 하는 것도 있잖아. 페이지뷰 같은 거 중요한 거잖아, 이런 것들. 웹상에서 모든 그치? 사용 기록이 된 데이터 파일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로그 파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분석 목적에 맞도록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갖다가 그치? 분석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변환해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냥 있는 거를 분석할 수는 없죠. 아시겠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환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환을 하려면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반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 일정한 형태와 모습을 갖도록 이렇게 그쵸? 변환시켜 놔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 반정형 데이터 유형이라고 해서 반정형 데이터 유형은 EDI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옛날에 쓰는 건데 지금은 안 쓰고요. 그쵸?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를 해서 회사와 회사 사이의 주문서, 상거래에 관련된 문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쵸? 데이터 교환을 표준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약속한 문서 표준화 시스템을 갖다 우리는 EDI라고 해서 대부분의 뭐뭐뭐 콤마 이렇게 뭐뭐뭐 이렇게 콤마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한 것이 이 EDI라고 하는 문서 포맷이 발전한 현재가 뭐냐면 CSV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콤마 separated 내가 마우스로 써가지고 그치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쵸? value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열어보면 엑셀 같이 보이지만 이거 실제 텍스트로 보면 이거는 콤마로 나눠져 있어요. 항목들이. 옛날에 EDI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발전해서 요즘은 CSV로 전부 다 모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CSV 파일이 많거든요. 제공되는 것이 물론 엑셀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CSV 파일을 읽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고
또는 엑셀로 읽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DB 속에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EDI라는 게 있고요. 요거 JSON 파일이라 그래서 요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JSON은 그죠? 자바스크립트 object 노테이션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속성과 값, 쌍으로 또는 킥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타이틀 뭐 이렇게 타이틀 그쵸? 빅데이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JSON 포맷 한번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쵸? 가격 이렇게 찍고 그쵸? 32,000 이렇게 그치? 32,000 요게 키 값과 제목은 빅데이터고 가격은 32,000원이고 이렇게 키 그쵸? 그치? 속성 값 이렇게 나타나는 JSON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이와 같이 속성과 값 그래서 JSON으로 분류해서 쓰는 것도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웹 문서는 어떻게 뭘로 되어 있어요? HTML로 되어 있잖아.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되어 있잖아.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태그를 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구조적으로 문서를 표현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정형이라고 보다는 반정형 데이터가 되는 거죠. HTML.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이 XM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교환하기 위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그들이 있으면은요, 문서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문서를 분석을 하려면 이 문서 속에 있는 명사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것을 어떤 일정한 형태대로 가치도록 다시 표현을 해. 그것이 문서의 명사를 추출해서 XML 형태대로 변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XML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잖아. 일정량의 어떤 일정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XML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RD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보시면 이미지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들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잖아. 그 중에 뭐 이진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02101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로 이미지들 같은 걸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리소스 데스크립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RDF라고 하는 걸 표현을 많이 해요. 이미지는가 음성 같은 거. 그걸 갖다 우리 메타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메타 정보를 통해서 이미지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영상 또는 PDF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 소스를 갖다가 기술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리소스 데스크립션 프레임워크 RDF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XML 기반으로 돼 있어서 반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유형이에요. 이런 걸로 지금 여기 반정형 데이터는 이거 뭐냐면 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반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 반정형 데이터 유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XML, RDF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이제 기법을 보면, 그치? 우리가 이제 그 활용 목적이라든가 또 이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냐?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가져왔냐? 데이터의 소스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나누어 보면, 그치? 나누어 보면 이와 같이 맨 먼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텍스트 마이닝, 그치? 그 다음에 웹 마이닝, 그 다음에 웹 로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그 다음에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센티멘털 마이닝, 소셜 미디어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이닝 아시겠어요?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그쵸?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마이닝이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데이터 마이닝.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 광범위하게 보면 이런 것들도 일종의 텍스트 마이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그러면 웹 마이닝, 웹 로고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감성 분석, 소셜 미디어 마이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고 있는 대표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쵸? 데이터 소스가 어디냐? 데이터 원천 데이터, 이 데이터를 분석할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가 어디냐? 또 그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활용 목적에 따라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웹 로고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그쵸? 그쵸? 그 다음에 감성 분석, 소셜 미디어 분석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텍스트 자료, 이메일 텍스트잖아요. 논문, 신문, 잡지 기사, 여론조사, 보고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여러분들 여기 써진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우리 글, 한국말, 미국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있잖아. 이 언어를 갖다 우리는 자연어 그래.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소통을 쓰는 영어, 그쵸? 한글, 일어,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자연어라 그러죠. 우리 프로그램 랭귀지를 갖다 우리는 아티피셜 랭귀지 그래서 인공어라 그러는 거죠. 사람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인공어라 자연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연어를 처리하는 방식 이 갖다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이걸 약자로 쓸 거예요. 항상 NLP라고 쓸 거예요. 저 뒤에 가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 뒤에 가서 하겠지만 NLP를 가지고 우리 분석을 할 거야. 우리 한글 단어 사전이거든요. 이걸 형태소 사전이라 해서 한 90만 한글 단어가 한 90만 개가 있어요. 9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야. 그렇죠? 방식을 이용해서 주요 형태소, 이게 형태소 사전이라 그래요. 형태소를 추출하여 형태소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이제 그저 명사를 추출하는 거야. 명사. 단어야, 단어. 명사를 추출하여 그거를 모아보고 관련된 단어를 모아보거나 서로 관계를 맺어보거나 요약 등 텍스트 데이터에 숨겨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기법을 갖다 우리는 텍스트 마이닝이다. 되셨죠? 웹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웹페이지, 홈페이지 있잖아. 그쵸? 웹페이지에서 특정 기사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댓글 다른 거 있잖아. 설명 같은 것에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그런 기법을 갖다 우리 웹마이닝이다. 아시겠어요? 네. 이는 웹마이닝도 넓게 보면 텍스트 마이닝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웹 로고 마이닝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그쵸? 방문할 때마다 그 페이지가, 그쵸? 기록에 남는다고 그랬잖아. 웹상에서 사용자가 찾고자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쵸? 웹 서버에, 그쵸?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그를. 그쵸? 유용한 지식을, 그 로그를 보고서 어떤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기법을 갖다 우리는 웹 로고 마이닝.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개념적으로만 개괄적으로 살펴요. 지금 개념 파트니까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오피니언 마이닝이 있죠. 의견이죠. 오피니언은 우리나라 말로 의견. 어떤 의견 쓴 거 있잖아.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인물에 대한 의견, 어떤 이슈, 그치? 그 현대에 있는 어떤 이벤트에 관한 이슈 또는 이벤트, 쟁점, 이슈를 갖다 쟁점이라고 그러나요? 쟁점.
어떤 관심거리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사회적으로 관심거리. 그걸 갖다 이슈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이슈 등과 같은 언천 데이터에서 의견이나 평가, 태도, 감정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 주관적인 거죠. 사람들이 뭐 좋아요, 싫어요, 뭐 화나요, 뭐 이런 것들 막 쓰겠지. 식별하고 추출하는 기법. 그치? 그걸 갖다 우리는 의견 마이닝. 그 다음에 감성, 센티멘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성 분석.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있는 텍스트 문자의 의미를 파악해서 글의 내용이 긍정적인 글인지 부정적인 글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등을 분류하거나 만족한다든가 뭐 불만족하다든가 이런 강도를 수치화하는 게 있어요. 만족의 강도가 얼만큼 만족을 하는지, 불만족이 얼만큼 얼마나 좋은지, 싫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같다. 우리는 센티멘털 마이닝, 감성 분석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마이닝,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비전이나 가치 등을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쌍방향 관계를 갖는 커뮤니티 서비스인 페이스북, 그쵸? 구글의 플러스,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블로그, 그쵸? 링크드인이 있다 그랬죠?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그쵸? 올라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이나 사회 이슈, 그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쵸? 흘러왔고 다음엔 또 어떻게 흘러가겠다고 하는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또 여론 변화 흐름 등을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법을 갖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분석이다. 그쵸? 그렇게 분류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 우리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거지. 모양과 모습을 갖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과 분석을 하려면 어느 형태의 모양과 모습을 분석하기 좋도록 분석 목적에 맞도록 그런 것들을 모양과 모습을 갖춰놔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텍스트나 이미지나 음성이나 영상, 로그 파일들이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형태, 반정형 데이터죠. JSON이나 XML이나 PDF나 어떤 그런 내용에다가 어떤 그죠? 태깅하는 거, 메타 태그를 태깅해서 어떤 형태와 모습,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 태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의미 부여. 그렇죠? 세만틱화 시키는 거야. 의미를 부여시키는 거야. 세만틱.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멘틱 분석 이런 것도 있어요. 온톨로지 이런 말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많을 거냐. 이 텍스트에서 필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추출하겠죠. 추출해서 이것은 어떤 키워드라고 여기다가 각각의 그렇죠? 키워드마다 명사마다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이슨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우리는 리파인먼트 정연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정연화 분석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죠? 비정형 데이터들에서 분석의 목적에 맞는 형태들을 뽑아서 반정형화, 즉 정연화를 시켜, 리파인먼트를 시켜서 그렇죠? 그거를 정형 데이터를 보고서 그치? 탐색하거나 이해하거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탐색, 지리, 정형 이제 이렇게 반정형 돼 있으면 우리가 지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또 집합 연산하고 제기나 평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더스탠드 이해해서 통계나 분배, 특징 선택, 군집, 분류, 시각화 우리 데이터 마이닝 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치 분석을 해서 어떤 경향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분류 관계가 있는지 그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이제 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연관 분석 했었죠.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그쵸? 뭐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 이런 거를 가지고, 그치?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이라든가, 그죠? 분류 분석이라든가, 연관 분석은 그게 아니고 다시 연관 분석은 그렇죠? 어소시에이션 룰이라 그래서 상품들끼리, 품목끼리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거 분석하고, 클러스터링, 그렇죠? 유사한 것끼리 서로 이렇게 군집 모아보고, 분류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그렇죠? 회귀 분석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뭐 요약하거나 이상 감지 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이 지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화를 통해서 일정량에 정형화시켜서 탐색 이에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우리 첫째 시간에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